안녕하세요. 자, 요글의 시작이죠. 네. 자, 이론 교재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진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지난주에, 국토교급상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아마 마무리했을 거예요. 네, 오늘은 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입니다. 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한 차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됩니다. 네. 근데 또 그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곳이라면은 또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그 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연장 사유가 있는 곳이라면 최장 5년 동안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 허가를 제한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의 허가가 제한되는지 얼마만큼 제한되는지를 중심으로 네,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244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어플 보시면은 네, 제 쪽으로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국토교급상 개발 행비 허가의 제한입니다. 일단은 제한권자가 있죠.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가능합니다. 시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 군수도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제한권자가 되죠. 자,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행비 허가를 제한합니다. 그때는 이제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니까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기획위원회죠. 중앙도시기획위원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 허가를 제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 시랑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죠. 그러니까 시도마다 그리고 시군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되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 허가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제한하는 절차, 그 제한 절차는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개발 허가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정한 그 사유가 있으면은 개발 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됩니다. 연장이 가능한데 그때 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는 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가 제한기간이죠. 허가를 제한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 3년입니다. 한 차례 원칙 1회에 하나요. 네, 3년 내에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함이 원칙인데 연장이 가능하죠. 또 일정 사유가 있으면 1회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 원칙 3년 제한에 연장 2년이니까 최장 몇 년이 됩니까? 5년 동안 네,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이거 허가 제한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실무에 나가면 많이 이것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전문 지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서울 시내에 공장이 있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서울 시내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이 있었죠. 자, 이제 점차 시가지 개발이 확산되니까 이 공장이 있던 그 서울시 외곽이 이제 부도심권으로 점차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은 서울 시내에 있어야 됩니까? 외곽으로 또 이전해야 됩니까? 서울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지 뭐. 그래서 이 서울에 있던 공장을 이제 수도권, 경기도 일정한 지역으로 이 공장을 이전하려고 그 공장주가 공장 사장님이 여러분과 이제 공장 부지를 컨설팅해서 공장 부지를 새로 샀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장은 폐쇄해버리고 이제 경기도로 여러분과 컨설팅을 통해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이전하려고 해요. 근데 공장 부지로 여러분이 컨설팅해서 네, 거래가 이루어진 이 땅은 일정한 기간 동안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의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장 사장님은 공장을 건축할 수 없던 개발을 할 수 없는 이 땅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이런 땅을 컨설팅을 해서 여러분의 손님을 망하게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지역은 네, 개발의 허가가 제한되는지 그 사유를 알아야 현장 답사를 올바르게 하고 이렇게 당장 공장을 지어야 될 자에게
공장 건축을 할 수 없는 개발 허가가 제한되는 땅을 컨설팅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향권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다음 제한 절차. 국토교통 장관 등이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예,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기획위원회, 중앙이죠. 그리고 시도, 시군에 있는 도시기획위원회,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였으면 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데, 연장은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정도 간단히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정답을 결정할 요소는 크게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심 개발 허가 제한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개발이 허가 제한될까? 이 허가 제한 사유, 허가 제한 사유가 핵심으로 볼 수 있죠. 그 개발이 허가가 제한되는 사유, 제한 사유, 여러분 교재 보면은 박스 안에 몇 개가 정리되어 있죠? 5개 정리되어 있죠. 그 제한 사유 5개를 순서 그대로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한 사유를 순서대로 통째 암기하시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암기가 쉬워요. 이해하면 쉬워지는 거죠. 그냥 글자만 외우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봅니다. 자, 개발허가 제한 사유 교재를 딱 짚어가면서 수업 들으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용도지역이 뭐죠? 녹지지역이잖아. 녹지지역과 그리고 뭐죠? 계획관리지역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여러분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가셨어. 갔는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 개발이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첫 번째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은 개발의 허가를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 녹지지역인데 살림이 울창해. 그 녹지는 보존돼야 되죠. 이런 지역까지 개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건 상식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면 철새, 도래지. 우리 수도권의 녹지지역 안에 철새, 도래지입니다.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겨울철에 옵니다. 이런 곳까지 전부 개발해서 총 빵빵 쏘고 철새 다 쫓아내고 뭐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적은 당연히 개발허가를 제한해야죠. 그리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로서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허가가 제한됩니다. 우량농지는 경지정리가 잘 된 농지가 집단화된 곳이라면 우량농지로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보니까 어렵습니까? 상식적입니까? 네, 거의 뭐 상식 수준이잖아요. 이런 지역이라면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 개발허가를 제한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때 수목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을 예를 들었나요? 소나무. 여러분 한국 소나무는 한 그루만 있어도 녹지지역에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소나무는 보호수종이에요. 이런 보호수종의 나무가 있다면은 제가 상징적으로 소나무를 예를 든 거고요. 또 기타 보호수종이 많이 있겠죠. 이런 보호수종이 있는 산지라면은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컨설팅할 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현장 답사는 이런 것을 잘 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 아니냐는 얘기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하나 있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은 허가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개발 행위로 인하여 하면은 결과입니까? 원인입니까? 원인이잖아요. 허가된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훼손 우리가 있는 지역이라면은 당연히 개발 허가를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문화재 손상 우리가 있는 지역, 문화재 훼손 우리가 있는 지역은 개발 허가가 안 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현장 답사를 가셨습니다. 현장 답사를 갔는데 문화재가 있어. 옛날에 조선시대 유명한 사찰터인데 6.25 때 목조금으로 불타고 뭐 이제 주춧돌이라든지 저기 옆에 삼청 석탑이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지방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이런 곳이라면은 당연히 문화재가 존재하는 곳이라면은 개발 허가가 제한돼야 되겠죠? 허가 제한되죠.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기억해 보십시오. 이해했다면은 이제 소나무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철새, 소나무 철새 제한 사유 1번. 2번이 뭐죠? 환경 문화재 그렇게 보면 되겠죠? 환경
허가된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오염되거나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의 허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1번 소나무 철제, 2번 환경문화재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음 3번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등 변경이 예상됩니다. 용도지역 등 변경, 용도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용도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앞으로 허가 기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용도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앞으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허가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데 무분별하게 개발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자,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은 그날부터 몇 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개발계획, 즉 도시군 관리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까? 3년. 그러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면 그 지역 단위의 개발계획인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이해가 되잖아.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오늘 할 거예요. 지금 할 건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신 적이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다 배웠잖아. 사무소까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도시 개발지역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되는 지역입니까? 신도시 개발지역이죠. 그래서 적으십시오. 여러분 교재에다 적어버리시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곧 이꼴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곧 이꼴 신도시 개발지역이 됩니다. 신도시 개발지역이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신도시 개발은 전부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죠.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이나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 등에 의해서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개발허가 제한 사유 5개를 했는데 이걸 순서대로 통째해 오십시오라고 했잖아. 그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1번과 2번의 사유가 있어. 1번과 2번의 사유가 있으면은, 아까 도시개발 행위 허가 제한 기간 몇 년이죠? 1회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제한되잖아. 그래서 1번과 2번의 사유가 있으면 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연장되지 않으니까 최장 몇 년입니까? 3년 범위 내에서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은 3년 범위 내에서 그 개발의 허가는 제한될 수 있다. 믿겠습니까? 오, 그렇게 되는 거잖아. 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해서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해서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은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그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믿겠습니까? X. 몇 년이죠? 3년. 그래서 순서대로 외워야 이유잖아. 그러면은 소나무 철제, 환경문화재는 1번, 2번이죠. 1번, 2번은 연장되어 안 돼요. 제한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3번부터 5번 중 한 개에 해당한 사유로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경우에는 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됩니다. 연장되니까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최장 몇 년이 되죠? 5년 범위 내에서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죠. 그러면은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된 지간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개발의 허가는 제한될 수 있다. 믿겠습니까? X. 몇 년입니까? 5년. 그렇게 되지 않느냐고. 여기까지입니다. 개발의 허가 제한 사유였습니다. 그렇게 뭐 어렵진 않잖아. 그죠? 소나무 철제 환경문화재 제한 사유 1번, 2번이죠. 그 다음에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어서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적은 그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사적 개발은 제한될 수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네, 단독 출제에 가능한 영역은 됩니다. 네. 자, 개발의 허가 지난주에 했던 거 이제 여기서 허가 제한까지 다 마무리가 됐구나. 개발의 허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허가 제한 대상, 그리고 허가 대상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 신청부터 준공검사를 받기까지 과정, 그리고 개발의 허가 제한을 모두 학습을 마친 겁니다. 이제 단락이 바뀌었죠? 네. 제 8절입니다. 제 8절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제도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가 뭐죠? 01번에 보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장 넘겨보세요. 네, 책장 넘겨보시면은 자, 오른쪽 상단입니다. 네, 오른쪽 상단 저 위에 보면은 0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항상 비교해서 비교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요 설명 좀 듣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같이 보면서 중요한 법조문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복습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봐주실까요? 네, 지금부터 우리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무엇인지 개요를 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교재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될 이유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무엇이죠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그 개념은 파악하고 있어야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 첫걸음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재를 보고 외울 일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무엇인지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하고 나란히 비교해야 될 게 뭐죠? 네,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같이 좀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좀 우리 마지막 이론 강의 맞죠? 요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론 강의.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이론 강의를 듣는 거죠. 네. 그럼 지금쯤 되면은 솔직히 마이크 들고 내려가지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책 안 보고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무엇인지 개요 정도는 교재를 안 보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뭔지 복습합시다. 집중하시죠? 네, 설명. 책 보지 마세요. 조금 이따 같이 보고 책 많이 보고 싶으시구나. 네, 앞에 보시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네, 그림을 딱 연상하시면 되죠. 아, 개발 밀도 관리구역 설명할 땐 저 그림이었어.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 되죠. 여러분, 강남역입니다. 2호선 강남역이에요. 자, 서울이고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자, 우리 강남역 주변 지역처럼 서울에서,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정이 지정된 곳은, 물어보면 대답하십시오. 서울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 지정된 곳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고, 대부분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습니까? 개발이 완료됐습니까? 개발이 완료됐죠.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강남 대로변 주변에 전부 다 빌딩, 상가나 업무 형태의 빌딩이 다 건축됐다는 거죠. 도로 주변에 건축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개발이에요. 강남 대로변 그 다음 블록입니다. 그 다음 블록에 9번 출구, 강남역 9번 출구를 나와서 조금 걸어가면은 한 5분, 6분 거리에 자, 여기에 역세권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층수는 12층이고 세대수는 2000세대라고 저밀도로 개발된 재건축 단지가 있다고 우리끼리 가정하는 거지 뭐. 2000세대였어요. 재건축하기 전에 2000세대였는데 이 아파트를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12층이었죠. 12층 2000세대였는데 재건축하면은 15층으로 재건축합니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높게 재건축합니까? 가장 높게 50층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합시다. 와, 50층으로 뽑아 올립니다. 좋겠다. 50층까지 재건축을 합니다. 이렇게 뽑아 올려버리면 이 주택단지의 세대수는 2000세대 그대로입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까? 세대수가 2000세대에서 6000세대로 폭발적으로 세대수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리니까
강남대로의 도로, 이 도로의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향후 넉넉해집니까? 부족할 것이 예상됩니까? 도로의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향후 심각하게 부족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도로 밑에 보이지 않지만 상수도 공급 시설이 있겠죠. 상수도 공급 능력이 넉넉해집니까? 갈수록 부족해집니까? 갈수록 부족해지겠지. 하수 시설의 시설 용량도 하수 발생량이 3배, 4배 증가되어 버리니까 하수 시설의 시설 용량도 부족할 것이 예상됩니다. 몇 가지 기반 시설 이야기했죠? 3가지. 도로, 상하수도 3가지잖아요. 도로하고 상수도 시설하고 하수도 시설. 이 기반 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거야. 웅아.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니? 형 말만 설명만 들으라. 자,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설명은 듣는 거지 그리는 게 아니잖아. 그지? 보고 이런 된장. 이렇게 이제 도로나 상하수 시설 등 기반 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인근 지역에 학교도 있었다.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도 2000시대일 때, 이 지역의 아파트 시대가 2000세대일 때는 이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었잖아. 근데 시대수가 6000시대 되어버리면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도 넉넉해집니까? 부족할 것이 예상됩니까?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이 개발되는 밀도,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이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관리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하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시지역 안에 전부 지정됩니까? 주상공입니까? 주거, 상업, 공업주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나대지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밀도 가격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 밀도 가격이 지정되면 이 지역에 개발되는 밀도, 이 지역에 개발되는 밀도를 높여야 됩니까? 낮추어 관리해야 됩니까? 낮추어 관리해야 되니까 해당 용도지구 허용될 건폐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합니까? 완화 적용합니까? 강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요. 우리 법률에서는 개발 밀도 관리 이거는 건폐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용도지구 허용될 용적률 50%까지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적률을 50% 강화하면 높이가 절반이 낮춰질 수 있죠. 50층이 몇 층? 25층 내외로 관리되니까 재건축이 끝나더라도 세대수가 2000시대가 3000시대 정도로 내외로 관리되니까 도로가 부족하고 상수도 공급 능력과 하수 시설 부족이 예상되고, 그죠? 이런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죠. 개발되는 밀도를 낮춰서 기반시설 수용 능력 문제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무엇입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됩니다. 교재 보시고 싶죠? 네, 교재 오십시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제 설명 들어서 이해가 된다고 이제 교재 읽으면은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입니까? 주상공입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줄 거 봐요. 여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미개발지역입니까? 개발 완료입니까? 개발 완료. 도시지역 중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이때 개발 행위는 뭐죠? 신도시 개발입니까? 재개발 등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때 기반시설 4개를 빨리 적으십시오. 뭐죠? 적으십시오. 이때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시설, 도로,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하나가 뭐죠? 학교를 말하죠. 도로, 상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합니까? 강화합니까? 강화. 개발 밀도를 낮춰야 되니까 건폐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 이것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려오십시오. 누가 지정하죠? 그럼 잠깐만요. 개발 밀도 가지고 지정권자를 외우려고 하겠죠? 네, 외우시려고 하시거든. 또 외우지도 말고요. 시험지대까지 잊어버리지도 말고. 큰일 났죠, 이제. 여러분,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는데 도시공 관리 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 구역에 해당돼, 안 돼? 안 되잖아. 도시공 관리 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고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 관리 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을 못 해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누가 지정해야 됩니까? 서울특별시장. 대전은 대전광역시장. 경기도 성남은 성남시장.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수. 그럼 지정권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관할 자치단체장. 관할 자치단체장이니까 시는 시장. 시관할구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가 지정권자 되는 거죠. 밑에 보십시오. 지정권자.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줄 거면 되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권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니까 지정 절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거죠.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창군수가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넘겨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기준과 관리방법 해가지고 지정기준과 관리방법이 몇 개 나와 있습니까? 4개가 나와 있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이 나와 있는데 지정기준, 동그라미 1번 지정기준과 관리방법,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주고요. 읽어보시면 돼요. 리딩 읽어보시는데 동그라미 1번 안에 박스가 있습니다. 지정기준이죠. 이 지정기준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박스. 기역부터 미연번까지 앞으로 묶어서 앞에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이 됩니다. 지정기준이라고 적고 암기. 그래서 외워야 돼요. 지정기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 걱정 마십시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기준 제가 다 외워드릴게요. 그럼 된 거잖아. 잠깐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어디에 지정되죠? 잠깐만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로 용도지 지정된 곳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됐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로 기존의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나대지가 없잖아. 새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한 지역이잖아.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지정되는 지역은 4가지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4가지 기반시설. 뭐죠? 도로,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학교의 수용 능력 등 처리 공급 능력 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럼 다 외운 거 아니에요? 단어 4개 외우면 되는데 도로,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학교의 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같이 볼까요? 기업판. 당해적의 도로 서비스 수준, 도로 서비스 할 때 도로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거 하나 외우면 되죠. 단어 하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 통행 현장에 지체되는 지역입니다. 도로의 교통량 수용량이 넉넉한 지역입니까? 부족한 지역입니까? 부족한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지. 도로만 외우면 되겠네. 이 한번 내려오십시오.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도로율 할 때 도로만 동그라미 하십시오.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되고 있어요. 도로가 넉넉한 지역입니까? 부족이 심각합니까? 도로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을 묶어서 딱 단어 하나 외우면 됩니다. 도로 외우면 도로. 도로의 교통량 수용 능력이 넉넉한 지역입니까? 부족한 지역입니까? 부족한 지역. 도로 딱 외우면 되죠. 다음 내려오십시오. 리얼번, 디귿번.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 동그라미 하시고요. 수도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수도시설의 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되죠? 향후 몇 년 내에? 2년 내에. 내려오십시오. 리얼번.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동그라미 하십시오.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하수시설이 넉넉합니까? 부족 예상됩니까? 부족. 미음.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학교 동그라미 하십시오.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맞죠? 네, 학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드십시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몇 가지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입니까? 네 가지 불러주십시오. 도로, 상수도, 시설, 또 하수도 시설, 또 학교 등 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됩니다. 혹시 향후 몇 년이라고 있으면 향후 몇 년 내에 2년 내에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이상? 20% 이상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하고 조금 이따가 공부하게 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하고 섞어서 구별하는 문제예요. 근데 어려워요. 단어 4개와 딱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의 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되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 곳이라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그렇게 구분하면 너무 쉬워지잖아. 개요를 이해하면 다 풀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기 전에 제일 밑에 지정효과 한번 볼까요? 246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효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관할 지정 군수들은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지금부터 밑줄 쭉 그십시오.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될 용적률 동그라미 용적률 지단도 몇 퍼센트? 50% 범위 내에서 개발밀도를 낮춰야 되니까 용적률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강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될 용적률 지단도 50% 범위 내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이 강화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오른쪽에 또 설명 듣고 개요 설명 듣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가야 돼요. 그래서 교재 보지 말고 고개 들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표정, 좀 아주 진지해지고 이제, 네. 그리고 또 표정들이 좀 내용도 깊게 좀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느끼고 있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설명됐습니다. 집중하시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니까 책 안 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인지 개념 설명을, 개요 설명을 타인에게 할 정도 되면은 아는 거잖아.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할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외의 신도시 개발지역이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외의 신도시 개발지역이니까 잠깐만요. 그림을 벌써 딱 보십시오. 그림을 딱 보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 중복 지정됩니까? 중첩 지정될 수 없습니까? 중첩 지정될 수 없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외 신도시 개발지역이에요. 신도시 개발지역. 여기 서울시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경기도로 나간 거야. 나고 여기는 아직까지 미개발지역이었어요. 미개발지역인데 이런 곳에는 이제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은 자, 이 지역 농지, 전답가순, 기존 구역은 철거하고 전답가순 등 농지, 산지를 형질 변경 공사를 통해서 대규모 택지나 상업용지, 공장용지로 조성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조성대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택지 등이 조성되면은 도시, 신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 기반 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등 각종 기반 시설 확충하게 돼요. 그럼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도로 만들고 상하수실 설치하고 학교를 짓고 공원을 만들고 공용주차장 만들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설치했다고. 근데 앞으로 신도시 개발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택지나 상업용지 등을 이제 분양받아서 여기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자.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뭐죠? 건축, 신축이다, 신축. 건물 짓는 거지, 뭐, 신축, 정축. 200제곱을 초과하는 신축, 정축 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또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케 하는 부담을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이 뭐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당 지역에서 일정 개발 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케 하거나 그 설치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켜서라도 그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대로 확충하고자 도입된 제도, 이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여러분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네, 택지나 상업 용지 분양받고 숙박시설 200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 모텔 지으려면은 그 신도시의 도로 설치 비용, 학교 지능 비용,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재활용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시대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열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좀 부담되십니까? 좀 부담되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민에게 주기 때문에 나중에 지정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되 지방도시구역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가 들어가게 된다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에 지정됩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닙니까? 그 외 신도시 개발지역입니까? 그 외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지역 주민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아니면 설치 비용을 부담시켜서라도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도로 확충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 이것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책 안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옥상 가셔서 네, 이런 거 연습을 좀 하고 내려오시면 되겠네. 대학교 때 안 되겠다. 더워서 그죠? 네. 그냥 강의실에서 혼자 좀 연습 좀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연습하지 않잖아요. 또 일주일 지나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뭐죠라고 물으면은 말 한마디 못하게 되거든. 나중에 손님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 동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나중에 집 지을 때 네, 주차장 만들고 학교 짓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니야. 대답 못하면 안 되잖아. 그죠? 네. 교재 볼까요? 보십시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 지정입니까? 외의 지역입니까? 외의 지역. 밑줄 보십시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딱 나가니까 밑줄 긋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첩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첩 지정될 수 없는 거잖아.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별한 경우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옮겼습니까? X. 중첩 지정될 수 없잖아. 법적으로.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개발 동그라미. 이때 개발은 재개발 등입니까? 신도시 개발입니까? 신도시 설명 듣고 나니까 신도시인 걸 알잖아. 이제.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구역이 되는 구역인데 암기 플러스 내려와요. 이 암기 플러스가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법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는 게 뭐죠? 1번이 뭐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제일 마지막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까지 여기까지 암기를 해야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암기를 하는데 이걸 쪽지에서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 뒤에 보면은 뒤쪽에 기반시설 뒤쪽에 조건이 붙은 게 있죠. 조건이 붙은 거 학교 보십시오. 학교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 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학교 중에서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는 설치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때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동그라미. 이때 학교가 뭐죠? 대학, 각종 대학이라고. 각종 대학. 그러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초중고는 설치가 필요하죠? 대학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기반시설. 이게 답이었다고요. 그냥 외우지 말고 조건이 붙은 것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학교는 한번 정답을 결정했죠? 다시 똑같이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는 뭘 봐야 될까? 도로 보십시오. 도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도로는 포함이 됩니다. 맞죠? 도로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뒤에 보시라고. 인근의 간선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줄 거죠. 진입도로는 설치가 필요한 도로에 포함됩니까? 진입도로는 제외입니까? 포함. 진입도로 포함. 제외라고 시면 되겠네. 이런 거 좀 봐주셔야 되고요. 객관식은 약간의 스킬,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수도. 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연결수도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 줄 것이십시오. 연결수도 포함. 진입도로 포함. 하수도입니다. 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줄 것이십시오. 연결하는 하수도 포함. 그러면 연결수도, 연결하수도, 진입도로 모두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 그렇게 오면 되고 나중에는 포함. 제외의 글자만 보여도 틀리게 되겠네. 맞죠?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는 거 아닐까요?
법리를 오십시오.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 모두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을 결정권자 할 수 없죠.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정한다고.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권자는 똑같습니다. 관할 해당 자치단체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가 지정하는데 지정 절차는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지정 절차, 주민 의견 동그라미.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니까 줄거 주십시오. 지방도시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죠.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절차 여러분 여기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민 의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절차가 없다고. 없으니까 비교해야 되죠.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지방도시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그렇게 되죠.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정하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도시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죠. 공통점은 지방도시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지만 개발밀도구역은 주민의견 청취일자가 없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주민의견 청취일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거 살짝 비교하면서 지정하면 좋잖아. 객관식이니까. 근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듣죠. 그 이유가 뭐죠? 아까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 하거나 또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를 규정하게 된 겁니다. 비교하시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정 대상 뒤에다 가로 열고 의무적 지정.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정하여야 합니까?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될 대상.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하고 항상 비교하셔야 돼요. 지정 기준하고. 기억분 같이 볼까요? 기억분 같이 보기 전에 저 잠깐 볼래요. 얼마나 계획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구역 아닙니까? 그 외 신도시 개발지역입니까? 그 외 신도시 개발지역. 그럼 잠깐만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주로 묶여있는 지역에서 만약에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해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그대로 둬야 됩니까?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해줘야 됩니까?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해줘야 되겠죠? 안 되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상태로 두면은 신도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용도지역을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도시로 용도지역 변경하면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 제한은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가 될 거예요. 그래야 신도시가 개발되죠. 그 개요를 이해하면 다 법 조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읽어봅시다. 기억번. 이 법 국토개혁법과 다른 법령의 주의하십시오.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해제되면 필연적으로 신도시 개발되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으로 지정합니다.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된 지역 하나 외웠죠. 다음 내려와요. 두 번째. 용도지역 변경이 되거나 용도지역이 해제가 되어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서 개발행위 제한이 또 뭐가 되야 되죠? 완화가 되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개발되잖아.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이익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이익 건수보다 몇 프로 이상 증가되어 있죠? 20% 이상 개발이익가 증가되잖아. 개발행위 건수가 증가된 거잖아. 전전년도보다 전년도의 개발이익 건수가 해당 지역에서 몇 건 이상 증가됐죠? 20% 이상 증가된 거죠. 그럼 잠깐만요. 전전년도 2018, 17년에 2017년에 이 지역의 개발이익 건수가 100건밖에 안 됐어.
세상에 2018년도 전년도에 전전년도는 100건이었는데 전년도 2018년도에 이 지역의 개발의 건수가 500건이 된 거예요. 2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됐잖아. 그만큼 개발료가 많이 났으니까 건축이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도로 필요하죠? 학교 필요하죠? 상하수도시설 필요하죠?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라는 거지. 넘어갑니다. 리얼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 이상 증가됐죠? 20%. 잠깐만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가요. 네, A 지역이에요. A 지역. 이 A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27%였고 이 A 지역이 속하는 시 전체 전년도 인구 증가율은 2%였어. 이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이 지역에 속한 전년도 시 전체 인구 증가보다 몇 프로 이상 이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높습니까? 20% 이상. 이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다는 것은 이 지역에 아파트 많이 지은 거 맞죠? 천막 지고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파트 많이 지었으니까 학교 필요하죠?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 필요하죠? 공원 녹지 필요하죠? 그 얘기예요. 잘했네. 이거하고 개발 밀도 가지고 지정 기준을 섞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밀도 가지고 이건 네 가지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가 예상되면 되는 거야. 도로,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학교. 이 학교 시설 용량이 연소가 들어가면 향후 몇 년 내에? 2년 내에 몇 퍼센트 이상? 20% 이상 부족할 것이 예상되면은 개발 밀도 가지고 지정 대상이고, 개발 인구가 건수가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20% 이상 증가됐거나, 전년도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인구 증가율이 몇 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20% 이상 높은 지역. 그리고 용도적 변경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됐거나,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248페이지 오세요. 248페이지 오셔서 동그라미 4번 반드시 읽어야 되지 뭐. 그리고 지정 해제 읽어드릴게요. 5번, 6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우니까 그냥 읽으면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6번, 5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동그라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하고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저 좀 보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결정 고시하면 그날부터 몇 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합니까? 3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 고시로 몇 년?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해야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이 없으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내려오세요. 지정 기준 나와 있죠. 지정할 때 읽으면 되고요. 특히 기억본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본 읽어드립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면적 규모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최소 그 면적 규모는 얼마 이상 규모를 지정합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지정합니다. 니은번, 디귿번 읽어주시고요. 내려오세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중요한데요. 동그라미 1번 꼭 외우셔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자 줄 것이죠.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까지 줄 것입니다. 200제곱미터까지 줄 것이고 가로를 건너뜁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입니까? 신축, 정축입니까? 신축, 정축 행위자에게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설명할게요. 이줄 것이면 앞에 잠깐 봐주실까요? 여러분 봐주세요. 자, 앞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구나. 여러분 여기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잖아요. 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지역 주민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게 되거든. 어떤 개발 행위죠? 부과 대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될 대상.
기반시설 부담국에서 어떤 개발행에 대해서 기반시설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될까? 부과 대상이죠. 부과 대상. 같이 오지 뭐.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찾아서 이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에서 얼마를 초과하죠?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슨 행위죠? 건축행위 하면 틀려요. 건축행위가 아니고 건축행위 중에서 뭐죠? 신축, 정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부과하게 됩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이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 한번 틀려버려. 건축이면은 신축, 정축 물론이고 개축, 재축, 이전도 포함되니까 틀리는 거잖아요. 신축과 정축 행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 행위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 대상.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249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동그라미 4번, 5번 묶어주고 별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부과해야 한다. 줄 거면 되죠.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부과해야 한다. 부과 시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를 잠깐 봐줘야 돼요.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신축과 정축은 우리가 건축고서 공부하기를 신축과 정축은 건축법상 건축 맞죠?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하잖아요. 건축은 5개잖아.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그래서 신축과 정축도 건축법상 건축이에요. 그러면은 신축과 정축은 건축법상 건축이기 때문에 그 신축과 정축은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신축과 정축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건축허가 받죠. 신축과 정축은 건축법상 건축행위고 건축법상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신축과 정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내에 설치비용을 부과합니까? 2개월 내에 설치비용을 부과합니다. 부과 시기. 부과 대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 행위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부과하고 부과하는 시기는 신축과 정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내에 부과합니까? 2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과 정축이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건축부에서는 준공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용승인. 주택법은 준공사를 무엇이라고 하죠? 사용검사. 그래서 신축과 정축 완료, 신축과 정축 완료 준공사 받아야 되죠? 네,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부과받은 설치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되는 거죠? 납부 시기.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면은 납부 시기. 신축과 정축 완료,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받은 설치비용은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부과 대상 그리고 부과 시기, 납부 시기 구분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암기 벌써 들어오시면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유발계수가 큰 것 일단 선택해서 몇 가지 좀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의 위락시설은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대체로 높죠. 2.1 공장 내려옵니다. 17번에 공장은 두 번째 보면은 펄프 종이 제품 제조 공장은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제일 높아요. 얼마죠? 2.5. 나머지 목재 나무 제품은 그 위에 2.1. 그리고 코크스나 석유 정제품 핵연료 제조 공장은 2.1. 그래서 나무 펄프 목재 관련 그리고 기반시설 관련 시설은 유발계수가 상위에 랭크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것 한 3-4가지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나머지는 일상시간의 밀접한 관리 주성이 있는 것. 저 위에 단독주택부터 한 의료시설까지. 네, 아니면은 뭐 한 1번부터 4번.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2종 권리 상하시 정도까지. 네, 암기를 서서히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문제풀이 할 때 구체적으로 암기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반시설 부담구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잠시 휴식 후에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 9절을 진도받겠습니다.